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국내 증시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 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본과 협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난하게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안도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관세 정책은 본인이 밀어붙였는데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 멘트를 내놨던 파월 의장이 조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은 또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요소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바로 한미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구간 속에서 일단은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이. 일본과는 조금 멕시코, 유럽 이런데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유럽도 굉장히 사이가 조금 안 좋았었잖아요. 네. 유럽하고도 조금 대화의 물꼬를 틀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선물 시장도 아예 휴장이거든요. 네. 부활절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 뉴스를 나온 걸 좀 보면은 지금 일본과는 되게 긍정적으로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유럽과 협상을 잘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제 90일 내로 협상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에 맞는 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건 몰라요. 지금 돌아가는 그런 정황을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협상을 위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나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계속적으로 강하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또 이 안에서도 또 품목별로 다시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말을 이제 못 믿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파월 의장한테 또 자기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놓고 금리 인하해라고 하니까 네.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거기서 또 충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딱 봤을 때 뭔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계속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 정도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파월 의장이랑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면서 뭔가 자꾸 이런 불화가 생기면은 네. 결국엔 우리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면에서는 또 이러한 불확실성이 또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증시는 네. 좀 상승 흐름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 네. 항상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그 후에 증시 상승이 정말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과거에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을 받을 만큼 받았고 네네. 그러면은 좀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되게 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였고 네. 사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미국 증시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이었고 빠질 때는 커플링이라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내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또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네네.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기 대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라가는 게 일단 지수의 힘이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세요? V자 반등까지는 좀 아니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증시만 딱 봤을 때 지수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미증시는 원래 워낙 고점에서 좀 급락을 나온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뭐 가격적인 매력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엔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인데 네. 그럼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금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수가 올라가도 좀 가변감이 있습니다. 지금 종목장이 워낙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방으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폭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반도체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최대 그 카드가 엔비디아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지금 젠슨왕 CEO가 중국 갔거든요. 네, 지금 중국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하고 하는데 반도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게 반도체인데 일단은 지금 젠슨왕 CEO가 중국에 갔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관세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하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탈출구를 찾아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간 것 같고 좀 뭔가 이제 중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뭔가 좀 해결책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좀 한 발 좀 수그리고 들어가서 약간 중국과 협상하는 제스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뭘 사야 되냐 이거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국과의 관계가 좀 해소되는 모습들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해결책을 찾던가 아니면은 애플 팀쿡이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지금 엔비디아 두 기업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기업들이 트럼프와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잘 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쪽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미중 갈등 해소가 좀 너무 장기화될 것 같고 좀 답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 전쟁 그리고 미중 분쟁에 따라서 해결 여부에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반등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향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더 많이 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되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미중 갈등이 좀 지속화되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잠정 실적 나왔을 때 갤럭시 S25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생산 거점 자체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애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장기화됐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틈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주가 위치를 보니까 좀 답답은 합니다. 삼전이 55,000원이고 하이닉스가 또 17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선뜻 또 손이 나가지는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두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상황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오세요?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보셔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불확실성을 조금 더 안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부적으로도 이 한미반도체하고요. HBM 동맹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나 싶은 갈등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면서 어제 뭐 장중에 11% 한미반도체 튀기도 했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더 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불확실한데 지금 국내에서도 뭔가 잡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상황이지만 약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한화를 끌어들여? 하나세미텍 거를 끌어들여서 왜 써?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8년 동안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TC본도 가격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CS 직원들 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이원화 시키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한미반도체 장비가 좋고 해서 계속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한미반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매출 포션이 클 텐데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물량을 줄여버리면 그렇죠.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이 둘의 관계는 네. 약간 같이 가다가 누가 먼저 이렇게 배신을 하냐 안 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재밌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불편하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또 이게 하나 쪽 입장에서, 하나 세미팅 입장에서는 또 기회거든요. 이런 노이즈가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네, 네. 이게 또 그런 하나 세미팅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비전 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럼 한미반도체는 가격 오르는 이유는 TC본도 가격 인상 때문에 오른 건데 네, 네. 이게 한미반도체는 또 지금 마이크론에다가 이걸 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맞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원화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비전 입장에서는 기회다. 하나비전. 그리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약간 이걸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한다. 네, 네. 그럼 누가 제일 좋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이 셈법만 따져 보면은 하나 세미텍이 가장 좋거든요. 하나비전이 제일 좋아요. 하나비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나오는 거고. 하나비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뭐냐? 네. 원래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네, 네. 안 좋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틀어지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이랑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의 셈법은 그럼 가장 여기서 피해가 없는 쪽은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고 기업 간에 충돌이 생기고 이랬을 때 네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기업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를 계기로 한미반도체와 뭔가 물꼬가 튼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진짜 방향 틀어버리면 오히려 한미반도체 주가는 강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애매한데 한미 네. 반도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올라갈 네. 것 같다. 아 이건 여러 가지 또 이것도 경우의 수가 네, 경우의 수가 너무 있어가지고 많아서. 좀 복잡하네요. 이것도 네.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비전이 바짝 신고가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점이 이 이슈를 통해서 눈에 띕니다. 코스닥이 요즘에 강한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이오가 오늘 다 세거든요. 펩트론이 지금 한 7%가량, 알테오젠도 신고가에 바짝 다가섭니다. 40만 원 재돌파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조용했었잖아요. 네, 네.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오늘 조금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게 암젠이랑 화이자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을 했던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네, 이 네.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제 일리아릴리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3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이것도 뭔가 불편하죠. 왜냐면 암젠이랑 화이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했는데 일리아릴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펩트론은 왜 저렇게 가냐?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펩트론이 일리아릴리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만 들어와서 지금 올릭스, 에이빌바이오, 알테오젠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이 줬고 네.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또 하필 일리아릴리가 후보군이었는데 네.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니까 펩트론 주가는 강하고 근데 사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일리아릴리를 토대로 네.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이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물스물 잘 올라오던데 비만 치료제가 뭐 종목별로 물론 플레이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부터 해서 꾸준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전반적인 시장을 다 고려했을 때 탑픽을 골라주신다면 어떤 쪽이실지? 네, 저는 아무래도 삼천당 제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처럼 저렇게 주사형, 장기 주사형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조금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뭔가 불편하죠. 왜냐면 갑자기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동안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다 좋은데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암젠이랑 화이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삼천당 제약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1211을 토대로 앞으로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는 에스페스 플랫폼 그러니까 주사형을 경구형으로 바꾸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사형이 잘 되면 결국에는 그게 잘 됐을 때 삼천당 제약도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경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만약에 부각된다. 네.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라고 된다 그러면 올릭스급의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은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SCD-411 이 제품이 이제 판매를 이제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에 판매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 그래서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얘기 있었고, 근데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에스페스 플랫폼으로 인한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그 일리아릴리에 대한 그런 좋은 발표가 네. 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히 뭐 목표가는 산정 안 해주시겠어요? 네, 목표가는 삼천당? 네. 일단 뭐 20만 원까지는 한번 많이 보시네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네.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30% 가까운 현재 가격대에서요 수익률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모멘텀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 가능성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의 상방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에는 뭐 너무나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쪽이 유리할지는 확인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은 잘 잡으시면 수익 승산 있다고 하니까 특히 삼천당 제약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